수능 특강 19강 1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윌리엄 엘링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이게 알겠지만 이 질문 같은 경우는 19강 같은 경우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에 대한 뭐 스토리가 이런 일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 관련된 뭐 등장인물의 배경이라든지 관련된 내용 일치 문제가 제일 좋겠다고 실제로 그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문제에서는 거기다 다시 원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게요, 선생님이. 자, 시인이와 편집자는 요 사람이 is not mainly through the small group of the poem. 자, 아주 작은 몇 편의 시 모음이죠. 여기 포임이라고 하면은 포인이 시인이고 포임이 시거든. 그럼 시인의 몇 개의 모임이니까 아마 시집일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작은. That regularly appear in the Anthology of Irish Birthdays. 그 아일랜드 시선집에 나오는 시 모음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옛날 그 시들 모은 거에 대한 거에 나오는 어떤 시집에서 이 사람이 요걸 통해서 좀 주로 알려져 있대요. In his own days,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사람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요 사람이 was well known to poet, 어떤 시인으로 알려졌어? such as 로버트 브라운이라든지 단테 그라이버 이 등등등등등등 참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알프레드 테니슨 누구지 모르겠다 잘. 자, and his works.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사람과 같이 이렇게 같은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유명한 시인들과 그리고 his work 그의 작품이 inspire 잠깐 밑줄 한번 쳐볼래요. 여기에 지금 콤마 엔드가 되기 때문에 해석으로는 그래서가 될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접속사의 기능을 할 거예요. 따라서 inspired는 동사예요. 시험 문제는 알겠지만 이런 문제를 굳이 내려면 알겠지만 되게 막 내용도 상계되어 있고 집중도 안 되는 질문이란 말이야. 이런 질문을 굳이 시험에 낸다고 한다면 학교 시험으로 내신 수령을 꼭 내야 한다고 한다면 낼 만한 거리가 없어 주제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법 문제로 나오면 제일 좋긴 해요. 이런 문제들은 그냥 퉁 쳐버리려면 문제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동사기 때문에 절대로 inspiring이 될 수는 없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시인들을 아일랜드 시인들을 지금 이렇게 영감을 풀어넣었고 누굴 포함해서 지금 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존 휠스함이라든지. 그래서 he was born. 그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in 벨리스넌에서 너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카운트볼. 아니 내가 영국을 잘 몰랐어요 선생님이. 자, 영국 쪽을 잘 몰라서 어쨌든 요 아일랜드 지역에 살았고 그리고 his first 그의 첫 번째 직업은 로컬 뱅크. 왜냐면은 첫 번째 직업은 지역에 있었던 은행. Where his father was manager. 아버지가 매니저로 있었던 그 은행이 자기 첫 직장이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원래 이 사람에 관련된 어떤 신상에 대해서 인물 소개를 좀 나열을 하고 있어요. 큰 뭐 소재가 있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846년에 he took a post with the National Excise Service라고 되어 있는데 뭘 맡았냐면은 지금 이거 국세청의 어떤 소비과에 대한 어떤 중임을 맡았고요. 그 다음에 spend 일단은 툭 잠깐 밑줄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spend 치시고 분별 구조로 나열이 된 거니까. 자, 직책을 맡았고 더 스펜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얼마큼 일을 했냐면 24년간 워킹해서 커스텀 오피스 세관원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겠지만 시인, 그러니까 본인의 시인으로 유명한 거지만 실제 이 사람은 시인이 아닌 일도 상당히 많이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His first visit to England. 처음에 영국으로 지금 방문을 했죠. 1843년에. 그리고 결국에 세틀 1893년에 정착을 했지. 그럼 정착하는데 20년 정도 걸린 거지. 첫 방문을 해서 완벽하게 정착을 하는데 He befriended the influenced. 그래서 보통은 befriend가 직역하면 친구가 된다, 친애하는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보통은 누구누구에 바친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헌정하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공로를 돌리는 거야. 누구한테 공로를 돌리고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칭송하는 거. 그래서 befriended라고 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그 영향력이 있는 시인이라든지 비평가라든지 아니면 편집자들, 뭐 요 사람한테 지금 이제
여기 그 헌정했대요 작품들을. to whom 누구냐면 여기서 알겠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to whom에서 to him이라고 나왔을 때 얘가 안 되고 얘만 돼야 되는 이유는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친교가 되었고,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이쪽이 데디케이트가 지금 헌신하다가 맞고 이쪽은 그냥 친교에다가 맞아요. 이상한 얘기했어요. 요 사람한테 친교가 돼서 그 사람한테 자신의 책을 처음에 1850년에 이렇게 바쳤다, 헌정했다, 헌신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His most ambitious work, 그의 ambitious work죠. 그의 가장 야심 있는 작품은 뭐냐면 바로 운문소설 형태의 로렌스 블룸필드라는 이 소설로 in which 거기서 he tried to promote 중요한 거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in which가 돼야 돼요. 거기니까.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이것을 where로 바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 where를 바꿔도. 자, he tried to promote reform of land ownership.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토지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tenant right에서 tenant라는 표현 좀 어렵지. 근데 중요한 단어긴 해요. 보면은 거주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 레지던트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레지던트라는 표현 말씀에 티넌트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주자 권리 또는 소작 권리를 얘기하지. 소작 권리에 대한 그 두 개에 관련된 거에 대한 개혁을 지금 try to promote 이렇게 촉구하려고 노력을 했대, 그 소설에서. 그러니까 소설이 약간 기본적으로 사회를 좀 반영하는 소설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도 그렇게 어떤 이런 사회 제도에 대한 걸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비판을 했다라고 파악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주제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잘 나오면 어법, 아니면 내용일치인데 아마 내용일치가 이게 원래 시험 문제 형태면 한글이겠지. 그러면 영어로 내용일치로 바꿔놔올 수도 있겠지. 그 정도까지는.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19강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0강 1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과학 지문 얘기들 이런 이문 얘기 나오면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넘어가면 되는데 봅시다 한번. 잠깐만요. 자,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좁게 보면은 그냥 사회학의 한 일종일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도 생물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생물의 생존과 관련된 얘기니까 요것도 그 파트 같아 봐보자.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작고 이동 가능한 그룹을 살았어요. 그리고 알겠지만 동사가 나오면 안 되니까 ing로 해서 그룹을 설명하는 거지. 인간을 설명한다고 해도 돼요. 이거 사실은 보면 똑같은 말이긴 해요. 내용사.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을 모으면서 뭐로부터? Wild and hunting animal. 자, 동물로부터 만약에 모은다. 주변에 있는 야생으로부터 음식을 주축하다 모은다. 이거 뭐예요? 수렵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헌팅 게더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채집, 그러니까 사냥이죠. 수렵이죠, 수렵. 그렇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수렵 채집으로 미안해요. 말하고 손이 따로 노네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자, 채집과 수렵.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했던 인간의 소기 형태에 대한 심리학 공감은 수렵 채집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 여기서 정착을 한 다음에 농경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테크잖아요. 우리가 인류 보면 기본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When resource permitted, 그 물자가 허락되면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이거 동사예요, 동사 아니에요? 동사? 아니지. 왜냐면 분사구문이면서 PP예요. resource가 허락하진 않잖아요. 자원이 허락되면 they came together large group. 무슨 말이냐면 하나 물어볼게. 왜 처음에 시작을 작은 그룹으로 했었다는 거야? 이동성이 하나가 더 있어. 음식을 많이 확보 못하는데 인구가 커. 그럼 문제가 커지지. 분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초기에는 작게 그룹을 모으는 거죠. 물론 이동관에서 그리고 그 이동관이라는 걸 가지고 심화했을 때 수능에 몇 번씩 소재가 나왔어. 그 소재가 이동 가능성을 편하기 위해서 작은 그룹을 유지했다라는 그 사실은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어떤 내용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그거 기억하면 좋아. 그래서 작다가 뭐야 자원이 넘어지니까 우리 통칭 이걸 뭐라고 하지? 자원이 필요한 만큼의 넘는 자원이 생겼어. 잉여 자원이라고 하지.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뜻식으로 그래서 더 잘 활용을 해. 그러면 더 큰 그룹이 되고 종종 when they could rely on the particular rich source of food 흔히 말하는 음식의 풍부한 어떤 자원 원천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할 수 있을 때 they become the semi-sedentary. 그렇지. sedentary라는 뜻이 뭐지? 아주 중요한 뜻이야. 정착. 원래는 앉아서 생활하는 세덴터리거든. 원래 단어가 그치? 그러니까 정착하는 안주하는 앉아서 하는 거보다 근데 셈이야. 왜 셈이냐면 아직 뭐까지는 안 갔어. 농경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렇지. 반정착이 그래서 반찬이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죠? 농경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그 주변에 소떼가 막 만 마리짜리 소떼가 막 쳐져 있어. 걔네 따라가다가 한 마리 사냥하면서 먹으면 그러면 되게 안정적이긴 하죠. 그냥 조금씩은 이동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소가 움직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relatively short period of the time. 아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에요. 얼마큼 뭐 하는 거냐? After the end of the last ice age. 마지막 비행하기. 사실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비행하기에서 아직 비행하기가 안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아직은. 아직 그래 인류가 사적으로 2000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 역사가 참 웃기지만 그 선사시대 역사를 보면 그때까지는 비행하기가 없잖아요. 비행하기 있으면 다 죽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적어도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아닌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게 만미씨거든요. 기원전 만년 정도. 0. This stable. 여기서 왜 stable인지 알겠죠? 더 알겠지만 음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확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용에서 음식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확보, secure라는 캐치. Well balanced way of life began to change. 자, 이렇게 잘 균형 잡힌 삶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봐봐. 지금 이따가 나중에는 업무를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시점 때부터 내용이 살짝 바뀌기 시작할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무조건 문장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를 삽입으로 치는 게 제일 논리적이긴 하겠지. 왜냐면은 변화하기 시작한다며. 그럼 어떻게 이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게 뒤에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삽입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삽입 문제로 들어가는 게 제일 논리적인 구성이긴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문을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한번 선생님 다시. 원래 삽입이었어. 그치? 그러면 이 문제가 돼야 될 거야. 당연히 알겠지만 추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도 그렇게 된 거야. 자, across the world에서 그 세계를 걸쳐보면 전 세계를 걸쳐서 인간이 느리게 begin to settle in a one location. 사실 알겠지만 settle과 one location은 동의어긴 하죠. 똑같은 말이긴 하죠. 정착이라는 건 돌아다니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replace gathered plant.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채집을 했던 거에 대한 이런 식물들을 once grown special fruit. 뭐야? 어떤 한 땅에서 자라는 특별한 어떤 그 특정한 작은 땅에서 플롯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잠깐 작은 땅, 스팟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작은 땅이야, 작은 땅. 작은 땅에서 자라는 한 가지 걸로 바꾼 거 또는 그 식물로 바꾼 거예요. While a few animals 뭐야? 몇몇의 소수의 적은 동물들이 also domesticated 가축화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돼지는 원래 알겠지만 멧돼지였잖아요. 근데 그걸 개량해서 질돼지로 바꾼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less than에서 그런 다음에 이 무슨 말이야? 수렵에서 완전히 정착으로 넘어가는 초기 단계야.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in less than 10,000이니까 만 년도 더 안 돼서 this new 이런 새로운 그렇지 농업 방식의 삶이 has spread around the globe. 야, 농업을 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정착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농경의 핵심은 잘 자라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 좋은 식물이지. 그렇게 개량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알겠지만 세계에 3대 효율성 좋은 식물들이 3가지가 있어. 그게 보통 주식으로서 3가지 기본 뭐라 알겠어? 쌀은 얼마 안 되더라 생각해보니까. 쌀은 진짜 안 되더라. 쌀, 밀,
그리고 남미 쪽에 뭐가 있냐? 주식. 밀가루. 밀가루 말고 밀가루 더 많이 썼어. 밀가루 말고 되게 많이 써. 거의 전 세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얘기 좀 해. 옥수수. 요 세 개가 주 공유를 해가지고 기르기 시작한 거지. 주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쌀이고 그게.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 헌팅 앤 게더링고요.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돼. 아까 슬로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동시에 다 급변화할까? 아니지. 일부 사람들은 수렵을 하고 일부 사람들은 뭐 하지? 우리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들어봤을까? 네안데르탈인에서 뭐 호모사피엔스로 넘어간다고 단계별로 배웠지만 실제 역사학에 되면은 호모사피엔스랑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실제. 같이 뒤에 공유된 기간이 길어. 쉽게 말하면 공유했던 기간들이 이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 따뜻하게 아니야. 수정지도 마찬가지야. 확 변한 게 아니야. 급변한 게 아니야. 슬로우하게 변한. 그래서 슬로우가 꽤 핵심적인 그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야. 헌터 게더러 그룹도 생존을 했어, 당연히. 하지만 they were increasingly pushed into the more marginal areas. 더 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알겠지만 이게 있을 것 같아. 뭐냐면 기본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꼭 깨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농사든 다 이걸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항상 강가에서 발전을 하지, 농경 문화가. 그지?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강가 주변에 동식물이 많고 좀 뭐라 그러냐, 비옥하다고 하죠. 비옥한 소수상태에 들어갔을 거야. 소수달지대에 들어갔을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룹 많은 농경 문화권은 같이 있고. 알겠지만 얘는 그나마 소수겠지.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래서 못 써면 밀려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산으로 또 들로 이렇게 밀려나간 거죠. 그래서 푸시드 이것처럼 표현이 나오는 거야. 마지노는 뭐예요? 마지노는 그러니까 변두리, 그렇지. 핵심이 아니라 여백, 부분, 변두리 지역으로 밀려나간 거고. 그래서 잠깐만요. 나 잡아놓을게요. 아니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끊겨요 이게. 미안해요. 당혹스럽네. 슈퍼 얘기가 먼저 꺼져 있어가지고 왜 꺼지지? 못 때리네 진짜. 근데 그러면은 대체되었다는 표현은 맞아요? 조금씩 대체되었다는 거는 그 뒤에 읽어보면 하실 것 같아. 대체된 게 아니라 아예 그 그룹들이 다 멸종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빠지고 여기로 상황할 수도 있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 어쨌든 그래서 뒤에 보면 밀려 나갔지. 그래서 those that the farmers could not utilize. 뭐냐? those that 그 farmer, 무슨 말이냐면 농부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 지역, 땅이지. 그쪽으로 밀려 나갔다는 거야. 취업채집 쪽은. 그래서 by the 20th centuries, only a few group of such people, 그런 사람들의 몇 년 만이 survive, 생존하다, to be studied by the anthropologists, 인류학자의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such people이 그러면 헌팅 개념이 그렇지. 이쪽 사람들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왜 우리도 무슨 뭐 지금이야 뭐 정글업체 그렇지만 그 전에 막 뭐 오지탐험 이러면 가서 보면 정말 원시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이 수렵채집의 후예인 거지. 쉽게 말을 하면은 살아남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덥션. 그래서 어덥션이라는 거는 채택 선택이지. 왜 선택했어? 결론적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걸 수렵 채집이 아니고 농사로 지금 농경으로 선택한 그 종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그룹이잖아. 그 선택이 was the most fundamental change. 뭐야? 어떤 극적인 근본적인 변화래요. 인간 역사에서. 그래서 lead on to the all that. 모든 것을 이끌었죠. 우리 인간이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목적격 보호해서 목적어가 없어야겠지만 목적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대시로 해서 우리가 문명화라고 지금 부르는 것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인간 역사의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농경이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투입한 공급 대비 생산이 더 많아. 아까 얘기한 잉여 생산물이야. 왜 잉여 생산물이 중요하지? 잉여 생산을 통해서 뭐가 발생했어? 부라는 게 발생했지. 돈이라는 개념이 발생했죠. 잉여 생산물을 나누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수력 추진만 하면 이건 왜냐면 고정돼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알겠지만 뭐 현대 사회에서 우리 자본주의 얘기해서 자본주의의 시작은 노동사회부터예요. 하시는 거에서 잉여 자본에 나오는 거 이런 얘기에서 인간이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로부터 시작점이 바로 농경의 시작이었다. 농경이 바로 거기에 대한 약간 변곡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대한 그렇지. 다 이미 아는 내용인데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평일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가볼게요. 자, 봐보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패션과 소셜 프레셔는 변하는데. 근데 봐봐. 보통 and라고 꼴을 묶었으면 두 개의 성격은 비슷한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지. 그 두 개의 명사는. 그럼 패션은 원래 좀 패션이고요. 소셜 프레셔 사회 압력이지. 사회적 압박과 유행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유행은 사회적 압박인가? 그게 안 되는 그 말만 보면.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래. 사실 알겠지만 우리 보통 유행에 뒤처진. 그러면 어떤 뉘앙스를 품냐? 유행에 뒤처졌다라고 하면. 사회적 그 느낌도는 약간 물론 이게 요즘에서는 개성정신이라고 하지만 유행도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무언의 약간 규칙 또는 규칙 그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압박감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실제 보면. 어떤 행동을 규약한다는, 행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두 개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 through the almost the first three quarters. 그러니까 4분의 3의 20세기니까 대략 얼마야? 그러니까 20세기의 처음 3분기지. 20세기의 3분기면 얼마가 1970년 정도겠지. 3분기니까 75년 이후겠죠. 80년대. 그죠? 로그 하우스. 자, 통나무집이거든요. 미국에서 통나무집이 있고 이게 어디서도 있냐면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대충 만들어졌대요. 월스 컨시더도 대충 만들어진 것이 그것을 넣고 대충 만들어지고 거칠고 원시적이고 낮은 계급의 하우징이라고 지금 여겨졌대요. 그잖아. 만약에 재료가 풍부하면 통나무로 짓겠어? 벽돌로 짓겠어? 그렇지. 그럼 통나무를 지었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 뭐야? 우리말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굉장히 질이 좀 낮은 거. 영어로 얘기했을 때 크루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질이 낮은 거면 크루드고 거친 거 의미고. 그리고 우리말로 얘기했을 때는 이런 표현 되게 좋아. 들어봤죠? 조악하다는 표현 들어봤어? 요거 생각하면 될 거야. 조악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집이었어. 잘 봐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아마 과거 시제로 쓰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역사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처음에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글의 핵심은 이거지. 그 분명히 우리는 이걸 안 읽고도 알 수 있어. 이거 바뀔 거지, 트렌드가. 그치? 봐봐. 그 결과 웨더보드, 웨더보드는 판자 같은 경우는요, 이 판자가 보통 넓게 사용됐어요. To mask earlier log construction. 초기의 통나무 건축물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됐대. 왜 가려? 본인이 좀? 그렇잖아. 건물 외관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허름한. 근데 또 그런 게 아니라 비용 적게 들고 좋기도 해요. 왜 건물 보면은 안에는 되게 오래됐으면 건물 나가는데 겉면만, 특히 앞면만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깨끗해 보여, 건물 보면 되게. 학교도 약간 그러잖아. 그치, 학교도 그렇지. 실제는 아니면 건물을 볼 수 없으니까 같은 거 같이 똑같아요. 겉에가 중요한 거니까 보이는 게. 그래서 자, 하워버는 이미 우리가 나올 줄 알고 있었어, 이미. 왜냐면 시프트를 해야 되니까. 그지? 봐봐. In the prosperous 1980s. 부유한 이런 굉장히 어떤 번영의 1960년대. 참고로 우리 얘기 아니다. 우리 얘기 아니라 미국 얘기다.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는 번영기가 이때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자, when the many individual was seeking to a challenge. 현재지, 스테이터스 큐라고 얘기하는 거 원래 주도하긴 해요. 뭐냐면, 현재 상태에 대한 도전이거든. 이게 무슨 이해 안 가지? 유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지나면 기존에 해왔던 거를 반박하는 거에 대한 유행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대한 유행이 똑같으면 그 유행이 고착화되고 고정되겠지. 근데 알겠지만 이제 계속 변하잖아. 무슨 말이야? 기존에 했던 거를 항상 공격을 해. 새로운 것들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패션도 changed and social pressure. 이 패션이 변하고 사회적 어떤 압박감이 완화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얘기를 설명해 줘야 돼. 이게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걸 풀어 얘기해 줘야 돼. This change,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인데 who wish to ride the crest of changing fashion.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유행으로 changing fashion 바로 이 그 패션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야? We shift to ride on the craze. ride on the craze라는 거는 뭐 편승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구가하다, 바라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는 to seek out the hidden log building. 뭐를 찾아냈냐면 hidden log building, 숨겨져 있는 이런 그 통나무 집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to remove the sliding, 그 슬라이딩을 제거했죠. 슬라이딩은 뭐야? 가림막이죠. 가림막을 제거했고요. And to enjoy the glow of their visual confirmation of society's rediscoveries of this service. 그 유산에 대한 이게 중요하죠. 재발견이지. 이 문제에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 이건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 이건 잡아. 재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비주얼 컨퍼메이션은 원래 확인이지만 여기서는 만족감이라고 좀 의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적 확인하는 소리 이쪽이 만족이지. 글러가 소리. 이거 확인이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에 대한 만족감을 즐기게 했대. 이게 무슨 풀어 얘기해 줄게. 이건 풀어야 되거든. 이 얘기를 보면은. 자, 봐봐. 얘가 바라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치? 일단 바라는 점이.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여기서 이런 변화는 어떤 거냐면 잘 봐야 돼.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야. 이거를 집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진짜 일반 패션을 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쉬운 거. 나도 요즘은 아니고 한 5년 전부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봐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또 반바지에다가요 레깅스를 신고 그 다음에 레깅스 위에다가 긴 양말을 이렇게 신는 이 패션 한번 본 적 있어요 혹시? 지나가면서? 안 봤어요 한 번도? 있는데. 있지 어떻게 생각해 이거? 개인의 취향이죠. 개인의 취향이지. 아니 내 말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특히 바지 위에다가 양말을 올려 신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면 그건 보통 농부들. 그렇잖아. 난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선생님 때 유행은 나팔바지였거든. 약간 반나팔이었었거든. 선생님 바람머리였었거든요. 바람머리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머리식에서? 그래서 머리 끝에 한번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요리 바깥으로 말아가지고 끝에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바람머리라고 하고요. 이 바람머리대로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 중 하나가 여러분 쌈자를 알고 있는 이경문이에요. 버즈예요, 버즈.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면 머리가. 어쨌든 제가 봐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좀 질이 낮은 거. 아니 이거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가보자고. 뭐 먹는 걸로 보면 좀 얘기가 편할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웰빙 그렇지. 그리고 보리밥에 나물밥을 먹어요. 15,000원 주고. 봐봐. 보리밥에 나물은요. 원래 가난했을 사람 먹는 것도 벌써 일반적으로. 이거 생각하면 돼. 재발견된 거잖아. 그러면. 웰빙 바람을 타고. 기존에 무시받았던 것들이 변화를 겪으면서 실제 더 부각되는 거지. 그래서 알겠지만 어떤 변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패션, 이 패션에 대한 편승을 지금 하길 바라고 그래서 숨겨져 있던 그 가치를 찾은 거야. 통나무의 가치를 재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슬라이드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했어. 와 이거 진짜 멋있다라고 이렇게. 그거에 대한 재발견을 지금 했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 처음에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변화하면서 왜? 다 벽돌집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벽돌집 식상해. 통나무집! 산뜻한데? 그래서 인기 있어지는 거야. 변화한 거야. 그래서 뒤에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 없이 this was not the wide pursuit innovation 이것 자체가 굉장히 넓게 추구된 어떤 혁신적인 것은 아니었어.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하죠. 얘들아 널리 추구된 게 아닌 게 참 중요해요. 그럼 다수가 그래? 소수가 그래? 소수가 그렇지. 바로 뭐가 나와요? 부유한 사람들 나오는 거지. 왜냐면 유니크하다는 거, 소수인 거는 꽤 가치가 있다는 거다 항상. 이것을 did do so 그렇게 했대요. In their quest to maintain their position. 그렇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셜 리더. 이거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사교적인 리더거든. 사회 리더, 뒤통수 이런 게 아니야. 사회적 리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말해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인플루언서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를 해야 인플루언서야. 독특한 거야 인플루언서지. 통나무지.
인플루언서. 사회적, 그 사교적인 또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바로 뭐 하려고? 이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해가야 돼요, 그러면. 아닌가? 이해돼요? 아, 공감은 안 돼요? 공감은 안 될 거야. 제가 통나무집 왜? 나는 벽돌집이 아파트가 좋은데? 이러면.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본인의 퀘스트로서, 본인의 어떠한 근데 약간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지만 과시인데, 알겠지만 옛날에는 가치 없었는데, 너무 가치 없다 보니까 다 대체돼버렸지. 지금 통나무집 없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 다 갈아버렸어, 다 그거를. 근데 그거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과시가 제일 맞아요. 왜냐면 보통 부유한 사람들은 과시하려고 하거든. 왜 부유한 사람은 과시하려고 해요? 그게 천성이에요? 아니가 바로 구별짓기에 독특한 거지. 남들과 똑같은 거 싫어라는 게 깔려있는 거거든, 그 안에는. 이 중에 하나, 콩나물집을 사람들이 안 사용하니까 콩나물집 자각을 한 거지. 유행은 그래서 자꾸 돌고 도는 거잖아. 자꾸 약한 쪽에서 좀 돌고 도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거, 유행이 고정됐어, 바뀌었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바뀌었지. 그럼 첫째 문장에 대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자, as a result, 그 결과 the log house reasserted its position. 그것에 원래 지었던 거에 대한 그 자신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다시 assert, 분명히 했어요. 미국의 아이콘으로서. regardless of ethnic background of its original입니다. 물론 그것의 원래 그 지은 인종적 배경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아니 이거 생각하면 되죠. 뭐 사실 알겠지만 원래 치킨이라고 하는 것도 알겠지만 흑인의 소울푸드라고 했지. 들어봤어? 치킨이 소울푸드라고 하는 건 들어봤니? 아니 스웨덴에서요? 아니 흑인한테 소울푸드. 이거 몰랐을 거야 사람들이 다. 왜 치킨이 소울푸드냐?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농장주들은 알겠지만 그 흑인 노예였을 때는 가축을 못 기르거든요. 그래서 소나 돼지 같은 거는 돼지는 키우기가 어렵고 소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그 집주인만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키워진 게 닭이야. 근데 닭도 알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주요 있는 메인 살 같은 것들은 다 주인이 가져가 버려. 그러면 흑인 노예들은 뭐만 남아? 닭발, 닭머리, 그 다음에 날개, 다리 이런 거 남거든요. 몸통은 가져가 버리고 그거 먹으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튀겨 먹어야지. 그래서 그걸 튀겨 먹기 시작한 게 치킨의 원조예요. 그 미국의 그 흑인들의 소울푸드예요. 그게 넘어와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치킨이 되고 양치킨이 되고 다시 이제 역수입이 되는 거지. 역수입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찬가지로 그때는 뭐 예를 들면은 흑인 소울푸드 이러면서 그냥 뭐 못 사는 사람 먹던 거 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하나의 트렌드가 되버린 거예요. KFC 아저씨 할아버지가 잘 튀기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딱 요 한 문장에 다 귀결되지. 시프트에 귀결되지. 그래서 이 이동 그리고 변화. 그래서 변화라는 게 가장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 말은 이동이지만 실제 의미하는 건 변화예요. 그래서 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21강 한번 가볼게요. 21강은 지문은 5줄밖에 없긴 없는데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길게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과학 질문 중에서도 좀 어려운 거야. 뭐랄까, 라니냐라고 하나? 그 기상현상, 이변현상과 되게 관련이 밀접한 거긴 해요, 보면은. 엘니뇨. 라니냐, 그렇지. 옛날에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죠. 옛날에 라니냐를 라자냐로 잘못 얘기해가지고 애들 되게 뒤지게 먹었어요. 라자냐라고 해서 그 이탈리아 만두 같은 거 있거든요. 자, 봅시다 한번. 갑자기 기억이 나네. 자, 뭐 어려워 말이. 자 보자. One possible disaster. 한 가지 가능한 재난이 있고 재난 나온 김에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디제스터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렇지 그거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캐타스트로피가 있어요. 칼라미티. 이런 단어가 재난을 좀 대칭하긴 하니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이런 가능한 제한이 뭐로부터? 따뜻한 어떤 수온으로부터 나오는 거에 대한 진화. 그 제한이 이 북쪽 지역에서 이것이 뭐냐면 잠재적인 티핑 포인트래요. 일단 티핑 포인트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석으로 티핑 포인트가 그래.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보면. 뭐 크리티컬 포인트 하시기도 하고 임계점이기도 하고. 자, 뭐라고 하는 건데 그린란드 아이스 슬리트라고 해서 시트라고 해서 그린란드 빙상과 관련돼 있대요. 무슨 말이냐? 수온이 높아진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잘 봐봐. 수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빙상이 녹는다는 거죠. 일단 그거 하나가 있지. 잘 봐야 돼요. 자, 아틀란틱 컨베이어 벨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 용어니까 설명해줘야 되지, 그지? Consist of the warm water moving up the eastern coast of the northern America, North America, as a Gulf Stream, and then sink the 10,000 feet near the Greenland. 그 다음에 moving back to the equators. 그 다음에 where it 자꾸 뭐가 나와. where it warms lies again. 자, 이제 무슨 말 얘기예요? 컨베이어 벨트라는 얘기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럼 잘 한번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서 땅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가 북극이라고 치면 여기가 온대 지역이에요. 요즘 적도 쪽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적도 쪽은 수온이 높지. 그러면은 북극 쪽은 수온이 낮지. 그럼 수온이 낮으면은 차가운 물 더 건물하면 누가 더 밀도가 높지 당연히? 차가운 밀도가 높지. 그래서 차가운 물은 자꾸 아래로 가요. 흐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자꾸 부상을 하려고 해. 그럼 이 사이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순환이 만들어지지. 서큘레이션이 만들어져요. 이걸 통해서 적도 지방과 북극 지방에 대한 열 교환이 일어나. 그래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왜냐면 북극에서 만약에 따뜻한 물이 유입이 더 이상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되게 추워지겠죠, 북극 지방은. 다 얼어버리겠지. 그렇지, 그렇지. 적도 지방은 차가운 공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 되게 뜨거워지겠지. 그렇게 기계가 극단적이 돼버리거든요, 기후가. 근데 이거를 알겠지만 막아주는 거, 이 지금 벨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가봐. 따뜻한 물이 지금 노스 아메리카에서 지금 올라가고 상승기로 하고 걸프 스프림에서 그리고 그게 그린란드 근처에서 추운 지방 근처에서 가라앉는 거야 물이. 그린란드가 추운데요? 추운데요. 그린란드 위쪽이에요. 그린란드가. 근데 위치를 모르니까 뭐가 추워? 세계 지리가 필요하다 이때는 그쵸? 세계 지리가 필요하다 이때는. 그래서 그린란드는 위쪽, 상대적으로 지금 북아메리카 더 밑에 쪽이지, 그치?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교류가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무빙 벡터 이게 다시 적도로 흘러가서 결론적으로 따뜻한 물이 부상하게 돼. 중요한 건 따뜻한 물은 오르게 되고요. 차가운 물은 당연히 싱크 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서큘레이션. 순환이 발생하지. 그러면은 저 노스 아메리카도 추운데요? 노스 아메리카는 알겠지만 워터라고 나와 있는데 무빙 업 더 이스턴. 그러니까 여기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그 노스 아메리카 쪽에서 일단 올라오는 거죠. 물론 적도가 제일 뜨겁긴 해요. 적도가 제일 뜨거운데 그 중간 교류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교류점에서 물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그린란드 근처에서 가라앉고 그 다음에 그 가라앉은 물은 알겠지만 물이 가라앉는 건 차가운 물이잖아. 차가운 물은 웬만큼 바로 위로 못 올라오겠지 치고 아주 웬만하면 뜨겁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 차가운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쪽까지 가는 거지. 기본적인 열순환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게 지구의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아주 되게 큰 부분이지. 일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그지? 자, 가보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이게 발생해요. 프레시워터가 뜻이 뭐지? 이거 신선한 물이 아니에요. 이거 민물이에요. 간혹하다가 애들이 이거 신선한 물로 막 하더라고. 아니야, 더러운 물 이게 아니야. 이거 민물이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 민물이
여기에 지금 어디 쪽으로? 민물이 지금 북대서양 쪽에 그린란드에서 지금 나온대. 그럼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 왜 어떻게 얼음에서 담수가 나오지? 이걸 생각하면 돼. 빙하. 그렇지. 물어볼게요. 소금은 짜죠? 당연히. 바닷물 짜지? 그러면 빙하를 긁어서 먹으면 짤까 안 짤까? 그럼 빙하는 뭐야? 민물이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민물이 발생해요. 왜 민물이 그럼 나오지? 이 이유를 얘기해봐. 아까 거기에 핵심 맨 첫 줄에 있어. 그거는 왜 민물이 나오지? 물이 이동. 물이 이동해서 아니 물이 이동 바닷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은 이게 이해해야 돼. 알려드리면 아까 맨 처음 줄 봐봐. 첫 줄에 힌트가 있어. 왜 민물이 나왔을까요? 그 온도가. 웜워터 때문에. 그래, 그렇지. 맨 처음에 나왔던 첫 줄에 나왔던 웜워터가 이걸 발생시키는 거야. 민물을 발생시키는 거야. 녹아버리니까 빙하가. 빙하가 있으면 여기 지금 영어 수업보다 과학 수업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지문이 있어도 수가 없어요. 자, 빙하가 있죠. 빙하가 있지.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알겠지만 소금물이 나오고 민물이 나오게 돼요. 그럼 민물이 나오게 되고 저 중요한 건 있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멜트. 얼음이 녹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봐야 돼. 컨베이어 벨트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는 안 가지 그럼 그치? 가보자. 이유가 나와요. 담수는요 안 가라앉아요. 이게 문제가 발생해. 보통 알겠지만 차가운 물로 가라앉아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되는 거지. 자, 밀도가 높은 거랑 낮은 거 중에 뭐가 위에 뜨지? 아닌 거. 밀도가 높은 거, 빽빽한 거가 무거운 거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덜 빽빽한 거는 가성비가 가벼운 거잖아. 단위 면적도 가벼운 거잖아. 쉽게 말하면 바닷물하고 일반 물 중에 뭐가 더 밀도가 높을까? 바닷물. 그러면은 뭐야? 바닷물이 밑에 꽉 잡고 있으니까 안 내려가요 물이.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되겠어?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해 갔어? 이걸 이해 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그린란드라고 하면 그린란드 지역에서는 지금 뭐가 발생해야 돼? 원래 맞아. 물이 지금 싱킹이 발생해야 돼 원래는. 그치? 근데 싱킹하려고 하니까 민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반대 안 돼? 어? 바닷물이 막고 있어서 민물이. 민물이 못 내려가. 내 말은 물이 못 내려가는 거야. 결론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혀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뒤에 디스크드 이게 뭐를 틀면 이게 봐봐. 이게 북아메리카랑 유럽 지역에 아이러니하게도 빙하기를 만든대. 우리 보통 그거만 얘기하지 얘들아.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서 막 해수면 상승 막 이러잖아. 쉽게 말하면 오히려 빙하기가 돼버려. 어느 지역만 되게 중요한 거야. 적도 지역은 아니야. 어느 지역만 녹산 그러니까 위 북반구가 지금 빙하기가 돼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 물이 지금 이동을 해서 이거지. 차가운 물이 밑으로 가서 뜨거운 물로 들어와야 되고 다시 물려 보내줘야 돼요. 적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랬지만 지구본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여기서 위쪽에서 물이 하강하지. 그러면 이 하강에서 타고난 물이 여기 적도 쪽에서 상승하지. 그래서 올라오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여기는 더 따뜻한 물이 입이 안 되고 여기는 차가운 물이 입이 안 되겠지. 여기는 더 더워지고 여기는 빙하기가 오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 표정이 이해가 안 되네. 자,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왜 아이러니한 걸 주겠어? 보통 글로벌 워밍이면은 더워지는 사건이나 글로벌 워밍 때문에 빙하기가 올 수 있는 얘기야.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글로벌 워밍 때문에 빙하기가 올 수가 있어요. 이 주장을 하는 거 하나에. 하지만 was associated in the past with the conveyor belt shutdown. 하지만 그 과거의 것들 역설적이지만 과거의 컨베이어 벨트가 지금 이렇게 막힌 거에 대한 거랑 관련이 있대요. 뭐가?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가. 그래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클라이메이트 사이언스 기후 전문가들이 worried about the displacement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하긴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then decide about the decades ago 10년 전에는 it was very unlikely. 근데 얘기했죠. 이럴 일 없을 거예요. 웬만해서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들이 지금 다시 조심스럽게 다시 걱정하고 있다라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건 아니고 몇십 년 있던 주장이에요. 이 주장이 사실은. 근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또 혹시 몰라서 돼버린 거야 상태가. 오케이? 이 얘기예요. 그럼 요 수단이 이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 갔어?
질문하세요, 분명 개별적으로 이거. 눈을 보면은 질문을 막 할 것 같아. 자, 한번 못 듣는 것 같은데. 자, 3번 볼게요, 한번. 22번 봅시다, 한번 3번. 자, 6,500만 년 전에 운석이 지금 사이즈는 뉴욕시만 거예요. 꽤 크다. 뉴욕시면 직전이 얼마일까? 20km 정도? 킬로미터? 30km 정도? 한국보다 엄청 크니까. 뉴욕시요? 뉴욕시야 있냐? 뉴욕주냐? 뉴욕이라고만 나와서 준지 신지 모르겠어. 그냥 뉴욕. 그럼 되게 큰 건데. 뉴욕주면 엄청 큰 건데. 모르겠다. 이거 좀 여쭤보세요. 쌤한테 뉴욕시 큰 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뉴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뉴욕이라고 했을 때 뉴욕주가 있고 뉴욕시가 있거든. 그래서 미안해요. 자 스텝 디테일에서 자 얘가 부딪혔어요 지구에. 이 정도 사이즈면 보통 일반적인 멸종이지 일반적으로.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보자. This 이번부터 이 딱딱 맞는 표현이야. chaos. 엄청난 혼란이죠. 이 그 뒤따른 환경적 혼란. That ensued는 뒤따른 거거든요. 이렇게 being followed. 그래서 이렇게 뒤따른 이런 혼란이 is widely believed to have put. 잘 봐야 돼요. believe는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전에 이런 거지. 바로 다이노소어 공룡한테 빚을 졌다. 이게 지역이거든. 푸페이니까 공룡한테 빚을 짓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의역이 할 것 같아.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고 have put paid니까 지불된다. 공룡한테 지불된대. 그거에 대한 혼란이. 즉 이 혼란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 공룡한테 들어갔다. 그래서 결과가 공룡이 어떻게 됐다? 되게 멸종. 그렇지. 그 얘기가 나오죠. 의역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뜻이 멸종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서 extinct라는 표현이 딱 땡겨야 되겠지. 그래서 extinction을 할까? 맞죠? 자, but it is also has a lesson. 근데 이거는 우리 보통 알겠지만 그래서 공룡 대멸종으로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 사실은. 근데 공룡 대멸종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좀 효과를 좀 덜 알려진 경향도 있었대요. 우리 또 알겠지만 운석 충돌로 공룡에 대한 게 멸망했다고 하고 이거는 참고로 뭐냐면 선생님이 최근에 그거 되게 잘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북툰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과학을 되게 아주 짧게 얘기하는 건데 잘 알기 쉽게 만화지 그림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5분만에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나도 좀 빠져서 보고 있어. 영상 퀄리티가 좋은데 고조 수가 14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신기해. 14년이요? 14만 남녀. 아, 14년. 좀 신기하긴 해. 난 더 했을 것 같거든. 근데 적은 건 아니잖아요. 대신 많은 것도 아니니까. 아, 그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보면은 궁금하긴 하죠 보면은. 근데 제 좋아하는 채널 중에 그 잡학 채널 사전이라고 해서 영상 수가 13개인가 14개밖에 안 나왔는데 조회수가 근데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되겠어. 되게 고퀄리티야 쉽게 말하면 영상 자체가 굉장히. 근데 그게 30만 명이면 되는데 전 모르는 게 너무 신기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거기서 되게 웃긴 거는 30만 명 구독자인데 조회수가 220만 대 영상 하나 있어. 되게 신기하잖아. 그거 보면 구독자들 바로 본 거잖아. 그게 뭐였냐면 좋은 등심 고르는 거. 소고기 등심. 그걸 해부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 해부학적으로 되게. 그래서 이거 있는 등심을 골라라.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저기 고깃집 가가지고 실험 몇 번 해봤는데 맞아요. 정답이 뭔데요? 어? 그 디테일한 거는 영상 보면 확인할 텐데 확인해서 영상 보고 막 계속 그 등심 가지고 22분을 설명해요. 그러면 22분이요? 네. 그러니까 확 들어요. 그러면 자 15분 이나면 그래요. 등심 가지고 설명을 해요. 봐야 돼. 나 설명 못해. 자 가보자. 자 재밌더라고. 맞아보자. 자 뭐냐면 according to the Ken Car이다라는 요 지금 그 사람이거든요. 그 뭐야 카니지 지금 그 대학인가봐요. 대학원인가봐요. 캘리포니아에는 이 지금 그 얘가 뭘 던져버렸냐면 막대한 양의 설프가 화학기호가 S거든요. 그럼 뭔지 알 거야. 황이지. 황을 배출했어요. 어디다가 then rain down the ocean. 바다에 뿌려진 거죠. 황이 대기 중에서 만나면 뭐가 돼버리지? 황산이 돼버리죠. 그렇지. 그러면 이게 알겠지만 봐봐요. 공룡은 그래도 좀 피하면 피할 수라도 있겠는데 물론 못 피하다 죽었지만 그잖아. 얘는 뭐가 문제냐면 바다가 산소화가 돼요.
순간이죠. 이게 중요한 건 순간이에요. 왜냐면 알겠지만 뭐 너희도 알겠지만 바다 생물이 그렇잖아. 바다 생물의 대부분은 다 어디 표층에 살아? 위표층에 살지 바닷물에 깊이까지 못 들어가지 일반적으로. 아, 바다 사는 생물. 바다 사는 생물들, 그치? 당연히. 심해 아닌 아닌 이상, 그치? 그럼 심해원은 영향 안 받았겠지만 안 내려가니까 화산이 그게. 근데 거기에 있는 표층은 다 죽어버린 거죠. 피할 수가 없잖아요. 멸종됐어.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해양 생물도 엄청 멸종했어요. 근데 보통 그것만 생각 안 하고 운석 충돌이면 공룡 멸종 이것만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그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략적으로 1, 2년 정도 그랬대. 되게 짧은 연도 1, 2년이면 되게 짧은 편에 속해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지구의 역사상에서는. 하지만 그 1, 2년을 충분했대요. 그만큼 1, 2년 안에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얘기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more or less 다소 대부분의 바다 생물들, 땡필터 특히 뭐냐면 이때는 알겠지만 바다 생물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지 경골어류라 그런가 뼈 같은 거 겉에다가 쓰는 동물들이 있어요. 동물 그 옛날 고생들 물고기들 중에서 보면 그림 본 적 있을걸? 막 얘는 막 이렇게 막 가국 같은 해부치 말고 물고기인데 뼈 같은 걸 겉에 두르는 동물도 있고 경골어류라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어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뼈 이런 조개나 아니면은 이런 뼈 같은 것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런 동물을 out of calcium 카보네이트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하면은 CO2인가?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얘가 드물어지거나 멸종했대요. 왜냐면 알겠지만 탄산칼슘은 뭐에 누가 버리지? 산에 녹아버리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해로운 corals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소수 그러니까 핸드풀 미안해요 한풀인 줄 잘못 봤어요 선생님이 핸드풀 한 줌이니까 다수의 소수야. 소수의 지금 산호 정도만 살아남았거든요. 아니면 we would not still have them on the earth day. 오늘날 잘 봐야 돼요. 약간 아니고 가정법 조심해야 돼. 여전히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법? 가정법. 그래서 반드시 뭐 써야 돼? 모두 써야 돼. 윌스는 틀려요. 근데 여기서 콤마 5월이 그렇지 않으면 해석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러긴 해. 뭐 얼레스 개념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꽂힌 사실은 요 우드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근데 실제 본다 이 얘기지 사실은 우리는. 그리고 하지만 they were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희귀하죠. 너무 희귀해서 임프린트를 남기기가 어렵대. 여기서 임프린트가 뭐냐면 흔적이지 사실은. 너무 소수니까. They did not reappear.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화석에서. Recorded for the full 2 million years니까 200만 동안 화석에서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 기록이 안 된 거야. 다. 있었겠지. 근데 소수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싹 다 비어버린 거죠. 그냥 말대로 멸종 기간이지. 그 사이가 끊어져 미싱 링크지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러면 저기서 데이는 뭘 나타나는 데이는 여기서 핸드폰 코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직역을 하면 이렇고 의역을 하면 아마 일반적인 해양 생물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우리 계속 했었던. 근데 산호는 그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내 말은 지금 살아남았다. 그치? 지금 살아남았다고 하면 풋프린트로서 남아있지 않는 건 다수의 아마 여기 뒤에 있는 요 시크리처이잖아요. 내용상 봤을 때는 이걸 시크리처이지 않을까 싶어. 그럼 데이가 시크리처를 보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못 봤지. 왜냐면 복수 단수니까 개념이니까 못 봤긴 한데 내용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내용적으로는. 그다음 바다생물도 이러면서. 근데 원칙적이라면은 코럴스가 받긴 받아야 돼요, 사실은. 내용에서. 근데 막 문맥상으로 안 받잖아요. 문맥상으로 그렇지. 문맥상으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 학교생도 물어봐야지. 요거는 물어보세요. 그래서. 학교생님들 과학 얘기해 주셔서 애 먹으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과학 얘기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한국말만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안 해주시면. 그래요? 좀 선생님 그러면 좀 공부 좀 갖다 좀 쌤이가 이건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이래. 솔직하신 분이네. 그건 존경하신 분이. 솔직하신 분이네. 그렇죠, 솔직하신 분. 근데 그래서 찾아봤는데 막 이럴 수도. 그렇죠. 진짜 찾아봐야 돼요. 알겠지만 이게 영어 선생님이지만 과학을 가르쳐야 돼. 이런 질문 같은 경우 이런 것 때문에 24년 한번 가볼게요. 한번.
자, 가보자. 식품 저장이고요. 알겠지만 식품 저장이라고 하면 말은 저장이지만 실제는 보존이죠. 실제는 보존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가보자. 자, people who came after you. 그러니까 잠깐 이거 뭐야? 잠깐만. 이상한 소리. 미안해요. 이상한 소리 했어요. 지금. 이상한 소리 했어요. 자, people who came before you. 너 앞에 온 사람이니까 이전이죠. 너 이전에 살던 사람이 before you invented science. 어떤 너가 지금 과학을 발명하기 전에 어떻게 온 사람이 because 잠깐만요. 왜 이러냐? 너 전에 지금 온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학을 발명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과학은 사실은 알겠지만 궁극적인 학문이라기보다 하나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죠.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알겠지만 용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유가 뭐냐? Your natural way of understanding. 너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이해 방식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설명 방식이 끔찍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학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과학이 아닌 방법, 그러니까 다른 본인이 설명하는 방법이 너무 허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과학이라는 거를 발명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번개가 왜 시작 물어봤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얘기하는 거야. 제우스가 화가 났어요. 이제 헤라랑 싸우다가 바람 펴서 화가 나가지고 번개를 애취했는데 번개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 설명이 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옛날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자설명이 충분하지 않지. 그러니까 과학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when you have a zero evidence. 근데 네가 만약에 근거가 없어. 어떤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증거가 없으면 모든 가정은 추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어떤 여러 개 주장이 있어. 근데 다 근거가 없어. 그럼 다 고만고만한 것들이죠.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과학적에 대한 과학을 근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뭐 제우스가 화가 나서 번개를 치는지 어떤 건지 아니면 누가 시켰는지 다 믿어야 돼요. 왜냐면 근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똑같아요. 그래서 You prefer to see cause rather than effect.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뭘 보냐면은 결과, 이게 이펙트가 효과보다도 커져도 결과라고. 결과보다 뭘 당연히 봐요? 원인은 거지. 그리고 시그널 노이즈, 소음 속에서 신호지. 무슨 말이야? 소음 속에 신호는 얘기는 숨어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뉘앙스일 거야. 그리고 패턴 인더 랜덤니스, 무작위에서 패턴을 보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노이즈, 이펙트, 랜덤니스는 쉽게 말하면 현상이라고 하면 편해. 현상. 어떤 거에 대한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이 되는 거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겠지.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지? 원인에 집중하죠. 왜 그랬을까 집중하죠. 그래서 과학의 핵심은 왜잖아요. 사실은 질문으로 봤을 때는. 원인을 찾는 거니까. 팩트를 찾는 거니까. 시그널을 찾는 거니까. You prefer easy to understand story. 네가 더 이해하기 쉬운 어떤 이론들을 더 선호를 하지. 그래서 turn everything into life. 모든 것을,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나레이티브, 뭡니까? 바로 이야기, 있던 것들을 이야기로 전환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complicated problem become easy. 복잡한 문제가 쉽게 되기 위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거는 이 이야기지. 이제 이거 해야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개가 외친다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누가 뭐 했어? 제우스가 뭐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즉 쉽게 말하면 그냥, 왜냐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랬어라는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원인을 설득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해요. 쉬워서 복잡한 문제가 쉬워지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더 선호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과학은 어려운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은 건 더 쉬운 거고 사실은. 과학자들이 work to remove the narrative. 그치, 과학자는 이걸 해야지. 나레이티브를 제거해요. 그래서 나레이티브는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과 중심의 그냥 부연 설명 정도. 결과 중심 설명 정도. 결과 또는 현상 중심의 단순 설명. 이걸
당연히 제거하는 게 일이겠죠. 과학자들의 일이겠지. To boil it away is. 그거를 어떻게 더 증발시켜. 증발시키는 얘기는 핵심 얘기는 뭐야? 제거지. remove나 뭐 갤리버나 이런 표현은 나와줘야 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수수하게 뭐만 남기려고 해. Leave behind only the low fact. 여기서는 뭐야? 가공하지 않은 날것이라고 하거든요. 가공하지 않은 날것에. 그래서 날것이라고 할 때 low라는 표현도 있고 crude라는 표현도 있어. 근데 crude는 보통 부정조사. 아까 이것은 조합하라고 들어갔지. 어떤 거에 대한 가공하지 않은 막 조합값을 crude라고 하거든요.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로 이거 많이 표현하는데 크루드 오일 들어봤어? 어제 문명이 내는 거에서 크루드 오일 안 들어봤어? 크루드 오일이 이거 어떻게 쓰거든요? 원유예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공하지 않은 거니까. 뒤에 보면 those data sit there. 거기 지금 데이터가 지금 알겠지만 있어. 네이키드가 돼 있고 익스포즈가 돼 있어. 네이키드는 원래 벌거벗은 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 자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they can be reflected upon and rearranged by its new visitor. 새로운 이런 어떤 사람들 방문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반영이 되고 다시 이렇게 리어레인지가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봐봐. 핵심은 low fact야. low fact에 대한 설명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알겠지만 날 데이터는 물어볼게. 데이터는 정보기는 하지만 근거는 아니지. 그럼 그거를 새로운 과학자라는 방문자들이 그걸 해서 가공을 하셔 해야죠. 이게 뭐에 대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 재조합해야지. 날 사실을. 날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과학자와 그 다음에 lay people, 비전문가들은 will conjure up. conjure라는 얘기는 원래 불러일으키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잘 봐야 돼. 과학자도 이야기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이야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편해요. 주장이에요. 주장이야. 그 주장을 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they will argue, 논쟁을 하죠. 하지만 데이터는 will not budge 돼 있어. 그래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will not budge, 조금도 이동하다, 움직이다, move, 이동하거나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They may not even make. 여기서 움직이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자.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 이야기가 기존 이야기가 똑같을 수가 있지. 그죠?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하면 돼. 어떤 이론을 하는 사람이 이럴 거야라고 얘기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2005년에 얘기했어. 근데 확인해보니까 진짜 그래. 그럼 그때는 이야기가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they may not even make sense for 100 years. 뭐야? 이게 심지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수백 년이나 더 지나서. 하지만 과학적 방법 때문에, 과학 자체가 아니고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한 그 방법 때문에 story full of bias and false policy.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어떤 바이어스, 편견이나 그런 걸로 가득 찬 이야기가 뭐가 되냐면 부서지게 될 거야. 뭐 통해서 fact and recede, 사실에 의해서 부딪혀 사라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역사로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디스appear, 사라진다는 거지. 비과학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미신 같은 게 사라지는 과정이. 입증을 하고 500년 더 이해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제거되고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그래 왔다라는 얘기를 필자는 학문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뻔한 얘기죠. 과학이라는 거가 이 재밌는 거지. 과학을 하나의 필터로서 쓰는 거지 이거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런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가 되게 나뉘기보다는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라는 것들이 많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서 이따 수업 끝나고 그거는 질문을 해야 돼요. 바로 넘어가지 말고.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22강 3번이에요. 약간 이게 저장 공간이거든요. 보자.
뭔가 저런 것도 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질문들이. 아, 이유는 얘기해줄게. 뒤로 갈수록 문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경이 중요하거든. 그 책을, 이게 너희는 원문 책을 안 썼잖아. 순서가 책 아예 안 썼지. 책 샀니? 그럼 알 텐데, 책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과 2부터는, 그렇게 나와 있지. 그 배경에 몰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건 세거든?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심리 나왔다. 경제 나왔다. 그럼 너희 팍 가는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 당연하지만. 배경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 그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본인도 모르겠단 말 하잖아요. 아, 진짜 솔직하신 분이야. 괜히 왔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모르는 게, 그분들은 영어를 모르시겠니? 영어를 알겠지. 근데 이거를 너희가 이해하게끔 어떻게 내가 이해할까는 고민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지식이 없으면. 만약에 지식이 없으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물의 수단 같은 것도 없으면 당연히 힘들지, 이해하기가. 자, 보자 한번 이거 22장 3번입니다. The idea of using cold temperature. 차가운 온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생각인데, 온도는 뭐냐면 그 쉘프 라이프를 올린대. 쉘프 라이프는 직역하면 선반의 삶이거든. 저장기간. 그래서 저장기간이 되는 거야. 선반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말은 뭐라고 하지? 유통기한이 되니까? 근데 웃긴 건 유통기한하고 실제 약간 다르던데,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나도 먹을 수 있다던데, 실제. 원래 다 무시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그 우유랑 이런 거는 무시해야 되는데. 좀 민감하긴 하니까, 유제품은 민감하긴 하니까, 사실은. 맞죠. 아니, 그게 하루 종일 계속 들어. 근데, 아니야, 근데 신기한 게, 우유만큼은 하는데, 유통기한에 가까울수록 맛이 약간 변해요. 딱 상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건 그래요. 약간, 뭐랄까, 맛이 신선한 더 밋밋해져. 더 밋밋해. 고소한 맛이 더 없어지더라고, 보면. 튀는 우유가. 이 차이를 또, 어제 아까 우유 먹고, 한 이틀 지나고 먹어봤거든, 제 유통기한 이틀 지난 거. 우유요? 아니, 신선한데, 아니, 안 뜨고 신선한데, 근데 우유 맛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맨 물만 나서 사실 보면은, 좀 그런 맛이 있나 봐. 자, 어쨌든 음식의 이런 저장 기간을 늘리는데 차가운 거. 그래서 알겠지, 우리 냉장고를 개발한 거잖아. 그죠? 음식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Has been known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사용됐어요. 자, 그레이트 프란시스 베이컨. 그래서 그 위대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초기 17세기의 포이메스 rather than the 20th century's painters. 그 20세기 화가가 아니라 17세기 초의 박식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인 이 사람이 바로 뭐를 지금 그 인정받냐면 바로 냉동닭을 발명한 걸로 인정받는데요, 이 사람이. 얼리면 좀 오래 가잖아요, 보면은. 사실은 되게 오래 가기도 하고. 폴리메스가 뭐예요? 폴리메스? 어디? 그 풀리메스. 풀리메스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그니까, 상당히 많은, 다중 메스니까, 수학이니까, 그냥 박식가 정도 많이 아는 사람들로 의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it was not all he did. 그가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certainly the only thing relevant to refrigeration. 그치, 이 단어가 핵심이죠. 냉동이지. 냉장이죠. 미안해요. 냉동은 프리징이고, 냉동은 리프리제이션이지. 근데 상식이가 물어볼게요. 왜 추운 온도에는 보관을 오래 할 수 있지? 얘들아. 안 상해서 그럼 물어볼게요. 상하다는 정의가 뭐야? 이게 중요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상하다는 정의는 뭐야? 자, 꿀의 유통기한은? 평생. 그러니까 없지. 이건 최근에 배워서 알지, 그치? 왜? 배웠어요? 우리 딴 데서 배웠나? 교과서에만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과서 안 했나 봐요. 내 선생님 겹쳤어요, 보면요. 꿀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왜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에서 꿀 나왔어. 그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와인도 똑같잖아요. 와인도 그렇겠나? 와인도 그럴 등이 없나? 보관만 잘하면 등이 없나? 그러니까 상하다는 게 그렇지. 상하다는 이 꿀은 뭐냐면요, 세균번식이에요. 꿀은 너무 달아서 세균번식을 못해요. 통조림도 같은 말이지. 너무 지나치게 달아, 지나치게 짜면은 세균번식을 못하는 거야. 그걸 좋아하는 세균 빼고는. 후염균이라고 해서 짠데 바닷물에서 사는 세균들이 있거든. 짠 거를 좋아하는 세균들이 있어. 어떤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은 또 밀폐된 곳을 좋아해요. 보면 공기 없는 곳을. 편기성 세균막 이러거든. 세균막 종류 여러 가지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지만 온도가 낮으면 알겠지만 세균 번식이 잘 아니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원리로서 생각하면 돼요. 세균들이 추나보다. 그 추우면 활동을 덜하지. 죽지는 않아요. 참고로 말하면. 근데 활동을 덜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어쨌든, 자, 확인해 보시고. 자, 그래서, in the early spring에서, 자, 이 역사를 얘기해야죠. 냉장에 대한 걸 발견한 역사를 얘기하겠죠. 자, 초기에 지금 1626년에 이런 봄에, while the Highgate in the northern London에서 북런던에 있는 하이게이트로 가는 도중에, 이제 이유는 사실은 내 코드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decide by a chicken, 이 닭을 사기를 하려고 해서 who organ has been, 여기서 재미나가 치킨의 장기죠. 치킨의 장기가 제거된 거야. 알겠지만 사실 왜 장기를 제거하지? 그것부터 유통기한 일어나요? 맞아요. 왜냐면 사람이 썩을 때도 제일 빨리 썩는 게 장기부터 썩거든요. 일단은 뭐냐면 수분이 많고 두 번째는 세균이 많아, 장기에는. 특히 대장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알겠지만 옛날에 그 이집트 사람들 미량 만들 때 빨리 그 내장부터 빨리 꺼내가지고 다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염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장이 빨리 썩어요, 제일 빨리 썩어요. 그래서 알겠지만 배가 부풀잖아요. 썩으면 가스가 부풀잖아. 그 내장이 썩어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요 내장의 내장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프드 위드 스노우. 자, 뭐로 채운 거야? 그 여기 있는 뱃속을? 눈으로 채웠어. 전기를 빼고 눈으로 채운 거예요? 그렇지, 눈을 채운 거야. 차갑게 유지하려고. 그 냉동 닭을 차갑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냉동 전기는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럼 그 눈을 채운 게 레프리저레이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효과, 그게 설명하는 거죠. Refrigeration이 was a remarkable way of keeping food fresh. 음식을 오랫동안 상당히 유지하는 거죠. 왜냐면 얼음은 참고로 못 구해. 그러면 눈 같은 걸 이제 구해가지고 전기도 없을 시절이니까 그냥 말대로. 그러니까 눈을 꺼고 넣은 거지, 뱃속에다가. 이 닭 뱃속에다가. 근데 베이컨은 그럼 그거 알고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사용된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천재다. 그 신기하긴 하죠. 그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불행하게도 as the whole aspecate was,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모든 행위, 여기서 aspectate는 escapate는 escape랑 어원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탈 행위. 그러니까 엉뚱한 행위야. 그래서 엉뚱한 행위가 was spontaneous,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알겠지만 그 되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저 즉흥적인 거예요. 스폰테니어스, 즉흥적. 이 눈을 넣은 행위가? 그렇지,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거 행위가 굉장히 즉흥적인 실험을 한 거죠. 베이컨은 must have been unsuitable dressed for the snow.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눈에 대비해 적합하지 않은 옷을 입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지. 그러면 알겠지만 그 눈을 처음부터 장비를 채워한 게 아니고요. 손으로 이렇게 세모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실험을. 좋겠다. 정답. He was him. 맞아요. 정답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그리고 감기가 뭐가 되냐면 뉴모니아. 이거 피 묵음이에요. 알겠지? 따라서 폐렴도 걸렸고요. 알겠지만 감기의 사망원이 일리가 폐렴이거든. 독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겠지만 그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노인분들은 폐렴 접종 같이 하잖아. 쉽게 말하면서 막으려고. 그럼 죽었죠. 뭐. 죽었더니 곧 죽었대요. 내년부터 와일 스틸 하이게이트에 있었을 때 그 감기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요? 아니요. 하이웨이가 아니고요. 하이게이트라고 해서 정신 안 차리는데 하이게이트라고 해서 고속도로라니요. 지금 여기 연도가 언젠데요. 지금 1626년이에요. 지금 세상에나 진짜. 자, 하이웨이 아니라고. 하이게이트라고 그 런던 지역이에요. 나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지역으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봐. He died. 그래서 그가 he died mystery. 아니에요. 미안해, 아니구나. 나도 이상해. 자, 미안해요. 자, 미안해요. 자, 과학에 대해서 목숨을 지금 바치게 된 거죠. 불행하게도 과학은 역사는 does not record the fate of the world first. 첫 번째로 이렇게 오븐에 대해서 오븐에 넣어서 익히기만 하는 냉동 치킨의 운명을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하나의 설인 거야,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기록된 건 아니고, 실제. 이 사람이 먼저 최초에 했다는 어떤 설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도 알겠지만 처음에 그걸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 사실. 넣어본 거죠. 그걸 닭고기를 오래 보관하려고. 근데 그게 뭐의 원조? 냉장의 원조가 된 거죠, 실제 보면. 아이디어. 이런 얘기야. 자,